안녕하세요. 23년간 대치동에서 대입 논술만을 가르쳐온 전경훈 선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국어와 관련해서도 논리적인 사고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논술, 구술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실제로는 막연합니다. 제가 오늘 명확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건요, 어머니들 유치원이나 초등생 시절부터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사고력 교육을 시켜야 된다. 우리 아이가 사고력이 굉장히 왕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이다, 사고력 뭐다,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고력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는 믿음, 즉 종교적 사고력도 사고력이고요, 예술적 사고력도 사고력이고요, 취향도 우리가 사고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우리가 광기라고 하는 것도 사고력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고력이 왕성하다라고 해서, 혹은 사고가 깊고 넓다라고 해서 합리적인 사고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가까운 예로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목사님과 스님들이 사고가 너무 넓고요, 너무 깊습니다. 그래서 말이 잘 통하지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자기의 견해가 뚜렷하고 자기의 이유 근거가 뚜렷하다라고 하더라도 합리적 사고라고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사이코패스는 어떨까요? 사고가 왕성해도 너무 왕성합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고력을 키운다라고 해서 합리적 사고력이 길러지는 것도 아니고, 국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논구술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력에 대한 우리의 교육에 있어서 모호함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합리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연하게 소통의 능력이 아니라 이성 간의 소통의 능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고활동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광기, 믿음, 취향, 예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는 이성도 있습니다. 이성의 규칙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다르지가 않아요. 취향과 신념과 배경 지식과 가치관은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오직 이성의 규칙만큼은 합의할 수가 있고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의 규칙이란 말 너무 어렵죠? 별다른 건 아니고요, 수학하고 과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 수학은 어떻게 배우죠? 숫자의 개념? 그걸 하고 나서야 사칙연산을 할 수 있고요, 그걸 하고 나서야 분수와 유리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아이들이 배워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육의 시스템에서 이성의 규칙들을 체화시키고 터득해가는 과정입니다. 과학도 그렇게 배우죠. 근데요, 그렇게 배우지 않죠. 논리적이라고 한다면 수학과 똑같지는 않지만 교육의 과정은 동일해야 됩니다. 수학과 마찬가지로 숫자의 개념, 그 다음에 그걸 하고 나서야 할 수 있는 사칙연산, 그걸 하고 나서야 할 수 있는 보다 복잡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국어의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지만 우리 국어의 교육 시스템은 그렇게 마련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국어 능력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과 과학은 우리 아이 최상위권 친구들 안정되죠. 고3 때 혹은 수험생활 때. 국어는 그렇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 사고 능력이라고 하면 공론의 장에서 나와 취향이 다르고 배경 지식도 다르고 신념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지만 공유할 수 있는 이성에 근거한 합의가 가능한 소통, 상호 소통 가능한 소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합리적 사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어머니들이 그렇게 재밌게 토론식의 학원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아이들의 국어 능력과 상관성이 전혀 안 나타나요. 수능 국어가 됐든 혹은 논술 능력, 구술 능력과도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앞에 얘기해드렸던 이성의 규칙에 근거한 소통, 그런 습관들을 길러가야지만이 합리적인 사고 능력과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증진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토론식 수업 어떨까요? 재미있고 끝납니다. 어머니들이 막연하게 우리 아이가 책 읽고 토론하는 이 수업을 너무 좋아한다, 좋아하는 걸 말릴 필요는 없지만요, 기대도 하진 마세요. 그러면 어머니들은 또 묻겠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뭘 해야 된다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순 명쾌한 답은 교육의 과정에서, 특히 언어, 국어의 측면에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있어요. 어머님들 학생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1, 2학년 무렵에 시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시죠? 시를 읽고 느껴봐. 혹은 네가 화자라면. 뭐 이런 식으로 묻죠.
자, 이때부터 이성의 규칙과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계적으로 시를 분석한다라고 하는 건 시를 읽었을 때 맨 처음 규명해야 되는 바가 뭐고, 그 다음 규명할 수 있는 바가 뭐고, 그리고 규명해야 되는 바가 뭐고, 그 다음에 그걸 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또한 규명할 수 있고 규명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수능 국어 정도는 쉬워져요. 우리가 그 비문학인 경제나 과학기술도 그러한 경제 텍스트가 구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가 있고, 그걸 읽어내기 위한 절차들이 또한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논리와 합리의 기본적인 전제는 규칙과 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춘기 이후부터 터득해 가는 게 지적 능력을 기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이제 다이얼로그인 거죠. 어머니들 그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건요, 토론한다라고 해서 능력이 길러지는 거 전혀 아닙니다. 칸트와 뉴턴과 아인슈타인은 홀로 다이얼로그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다이얼로그는 뭘까요? 스스로의 내면에 타자와 공유할 수 있는 사고 규칙인 이성의 규칙, 이게 다이얼로그로서의 사고 능력, 지적 능력을, 학업 능력을 길러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논리적인 사고 능력, 합리적인 사고 능력, 국어하고 직결되는 능력은 사춘기 전후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때 해도 전혀 늦지가 않고요. 오히려 그때서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인류가 고안한 가장 간단한 텍스트라고 하는 시부터. 시가 짧잖아요, 일단. 아이들이 쉽게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시, 소설 텍스트부터 논리적으로 읽는 거, 추론적으로 읽는 거, 그리고 규칙을 가지고서 절차적으로 읽는 걸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개념적인 텍스트 이렇게 차곡차곡 순차적으로 수학처럼 공부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합리적인 국어 공부의 과정 혹은 나중에 논술과 구술에서도 도움이 되는 텍스트를 지적으로 읽고 추론적으로 읽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